개장 전 투자 뉴스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 꼼꼼하게 뉴스플로우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미국 조지아 주정부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차에 대해 세금 감면 등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약속한 투자율과 고용 창출 목표치의 80%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7일 공식 방한합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28일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최고 경영자와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 보고서를 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 대비 176.8%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방과 밀접한 방위산업 부문을 현대중공업에 넘겨 규모를 줄인 뒤 상선 부문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G 이동통신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합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의 이천과 청주 공장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주류 출하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22일부터 이틀간 총 40만 상자 분량의 주류를 출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현대차.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세금 혜택을 받다 확인해 봅니다. 이 미국 조지아주가 현대차에게 무려 2조 4천억 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이제 조지아주는 SK온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 EV 공장까지 완전 전기차 생산의 노른자로 등극하는 모습인데 조지아 관련주가 사실 6월 말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동차 부품주는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차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센티브 효과도 있겠지만은 좀 미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좀 많이 늘리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그 시장 점유율 빠르게 늘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주력 제품이 이제 아이오닉 5랑 기아 EV6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고 있거든요. 근데 경쟁 차종인 폭스바겐의 ID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달에 뭐 1000대 파나 마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지금 뭐 아이오닉 5나 기아 EV6 같은 경우에 되게 공격적으로 잘 팔고 있고 미국 쪽에서 이제 딜러십에서 하는 이제 마크업이죠. 이 마크업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2배 가까이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부품주는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날수록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조지아에서 이렇게 인센티브 효과를 많이 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조건이 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80%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인센티브를 조금 반납을 해야 된다. 일정 부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라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대로는 순수하게는 투자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연 30만 대 규모죠. 이거를 이제 양산을 2025년부터 시작을 할 텐데 양산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도 이번에 제품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게 나왔다는 호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좀 수혜를 받을 종목들은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은 현대차랑 관련이 되어 있는 그 미국 쪽의 부품사들이죠. 지금 보시면은 조지아주,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한 250마일에서 뭐 한 300마일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기준으로 250마일 정도면은 한 차량으로 봤을 때는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도 지역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죠?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지아 쪽에 이제 동원금속이나 세종공업, 뭐 엘라바마 쪽에는 이제 SL이나 모비스, 아진산업, 뭐 대원광업도 있고 이제 몽고메리 쪽에서는 원래 기존에 현대차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공장이 있고 여기서 이제 엘란트라, 소나타, 산타페, 산타크루즈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평화전공이라든지 뭐 세종공업, 화신 등이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은 SL이나 모비스나 화신이 조금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데도 빠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교집합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는 완벽하게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엔진을 만드는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샤시라든지 프레임, 도어 이거는 전기차도 들어가고 내연기관차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연기관 쪽에서는 캐시카우를 좀 가져가고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미래비전을 가져가는 쪽으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SL은 램프를 좀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에 프레스 금형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SL과 화신. 네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또 정리해주신 툴을 또 캡처를 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SL과 화신에 대한 매력도 짚어주셨고, 이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소식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이 조코위 인니 대통령이 이번 주 수요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데요.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자원이 넘치는 인도네시아를 아주 똘똘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5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 자리가 예정되어 있어요. 네, 일단은 27일 날 방한해가지고 28일 날 이제 주요 기업 CEO들과 이제 회동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삼성, SK, 현대, LG, 롯데 5대 그룹이 이제 5대 그룹 CEO들과 회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뭐 투자에 대한 협력 방안들을 많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대기업 중에 포인트는 이제 삼성하고 SK랑 LG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LG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근데 이미 인도네시아랑 합작법인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착공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완공 목표를 해가지고 2024년도부터 이제 배터리 셀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그래서 LG랑 가장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배터리라는 거죠. 배터리인데 그럼 삼성 SDI도 있고 SK 온도 있죠. 그러면은 이 세 그룹 모두가 좀 주력으로 하는 게 지금 배터리 쪽이잖아요. 근데 배터리 쪽을 주목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도네시아가 뭘 가지고 있느냐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지금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게 자원이거든요. 자원 중에서 니켈이죠. 왜냐면 지금 제가 가져온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전 세계 니켈 매장량 국가별 비중이 인도네시아가 22%고 호주가 22%고 그다음 뭐 기타 뭐 있고 이렇게 뭐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생산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량은 거의 뭐 못 따라옵니다. 인도네시아를 지금 2021년 기준으로 거의 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수준으로. 전 세계 네, 전 세계 3분의 1이요. 전 세계에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제 필리핀 정도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전쟁으로 인해서 수급에 대한 불안정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 쪽의 니켈보다는 인도네시아랑 좀 손 잡아가지고 좀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 4월 달인가 5월 달에 조코 위도도를 그 스페이스X 공장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때 텍사스에서 이제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배터리 쪽으로 협력을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 일론 머스크도 인도네시아 쪽에 방문한다라는 계획을 잡고는 있는데, 그만큼 인도네시아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결국에는 니켈. 우리나라는 결국에 LFP 배터리가 아니고 하이니켈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걸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인도네시아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손을 잡는 회사가 가장 좀 빠르게 자원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가장 빨리 행동하는 거는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어떠한 좀 제스처를 취하느냐는 이제 27일에 나오겠죠. 왜냐면은 방위 그 KF-21 분담금에 대한 내역들도 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심기 불편하면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리스크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사업 비용이 1조 6천억 원이 들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한 20%를 좀 납부한다라는 예정이 있었는데 이게 차질이 좀 많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좀 뭐 나중에 내겠다라고 해서 일단 일부만 납부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조차도 아직은 내고 있지 않다라는 점. 아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 쪽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조금 인도네시아 차질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리스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이 작용될 수 있는 니켈 확보 총력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방긋 웃고 있는 방산주 얼마나 더 방긋
웃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드는 국가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으로 지금 등극을 했는데요. 금요일 현대로템 보셨습니까? 정말 언제 가나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르는 것도 참 주가가 순간이더라고요. 프로그램 물량이 훅 들어오면서 20%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지 방산주들 좀 어떻게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방산주는 일단 뭐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올라가는 방산주가 있었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은 실적으로 올라가는 방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에는 이제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뭐 빅텍, 스페코가 대표적인 테마성인 방산주가 있었고 지금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로템 아니면은 뭐 한국항공우주 아니면은 한화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실적에 기반해서 최근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빅텍 스페코 같은 경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보여주는 실적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만 올라가는 좀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조금은 유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금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2017년부터 2021년 무기 수출이 지난 그 과거 2012년도부터 2016년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176%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기 수출 국가 상위 10개국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8위 수출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주력 품목인 K9 자주포 아니면 T50 같은 경우는 9조 2천억 원의 수출을 이루었고 여기서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들을 봤을 때는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뭐 영국이 주요 수입 국가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계약을 보시면 이제 그 폴란드 쪽에서 이제 현대로템이 올라간 이유가 폴란드 쪽에서 이제 K2 전차를 1,000대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저는 지금 방산주들을 좀 실적이 좀 예측을 하자면은 약간은 동유럽 국가랑 그 접견에 있는 국가들 위주로 수출하는 그쪽 위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를 그 회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폴란드가 4월 달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 쪽에 탱크 200대를 지원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 정말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쪽에 천연가스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에너지도 지금 위기 상황이고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했을 때 폴란드 쪽에서 우리 원전에 대한 MOU를 체결을 하자 뭐 이런 이슈들도 나왔었고 체코라든지 그래서 폴란드는 지금 좀 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우크라이나가 조금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우크라이나랑 접견해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쪽은 이거 우리까지 넘어오면 어떡하지라는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중앙 유럽에 있는 폴란드나 이런 국가들이 약간 동유럽 국가랑 접견을 해 있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무기를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유럽 국가들 위주로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에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해주셨고 자, 마지막 이슈는 5G 넘어 6G로 정부의 젠걸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사실 뭐 자율주행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6G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예타 조사를 추진하네요. 일단 너무 이른 감이 있기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기업의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아직까지 5G 인프라가 제대로 깔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6G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원래는 2020년도에 한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아직까지 불확실성한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1조 원 규모가 아니고 한 2천억 정도로 배정을 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 예산이 조금 많이 작아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조 원 규모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발표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5G 관련 종목들 뭐 KMW, 솔리드, OE 솔루션이 좀 올라오는 거는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바닥 찍고 지수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6G로 인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상황들은 조금 먼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관련주들은 있습니다. 5G 이어서 6G 관련주도 뭐 KMW, RFHIC 아니면 솔리드 오이 솔루션 이게 다 이제 뭐 다 뭐 기지국 관련이나 아니면은 뭐 GAN 간이죠. 이게 그런 실리콘을 대비해서 넣는 장비들이나 아니면은 KMW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 나오고 나서 어떻게 깔릴지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그때 가서 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KMW라든지 솔리드 같은 종목들 굉장히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는 조금 저점에서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급이 좀 몰린 거지. 뭐 6G에 대한 기대감으로 야 이거 KMW, 오이 솔루션, 뭐 RFHIC 다 투자하자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자면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들어보죠. 오늘장 전망과 전략은요? 일단은 그 스냅발로 인해서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애플 실적 발표도 있고 메타도 있습니다. 근데 메타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한 5% 이상 빠지는 걸 봤을 때는 지금 광고비로 먹고 사는 플랫폼 업체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FOMC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신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FOMC 이후에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나스닥 급락으로 인해서 또 스냅발 실적 그 악화가 이제 메타라든지 다른 업체들까지 좀 많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국내 실적도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국내 실적 발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나둘씩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 만약에 메타라든지 이런 실적이 연이어서 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메타까지 안 좋은 실적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